안녕하세요. 쌤팍의 실전 IT 쌤팍입니다. 정말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는 것 같네요. 제가 사실 그동안 좀 일이 좀 있어서 뜻하지 않게 이 업데이트가 좀 늦어졌던 점이 있습니다. 실은 그동안 이제 좀 사고가 좀 있었어요. 자동차 사고가 참 일주일 간격으로 2번이 나면서 본의 아니게 이 병원 생활을 좀 해야 됐었고, 그동안 좀 몸도 좀 가다듬는 시간도 필요하고 해서 이렇게 좀 오랜만에 업로드를 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. 몸이 안 좋고 나서 느껴지는 거지만 정말 건강할 때 지켜야 된다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됐어요. 요즘 아직 코로나도 완전히 끝나지도 않고, 더군다나 요 근래엔 다시 2차 유행이네 하면서 다시 또 시끌시끌해지고 있는데,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또 서버, 유저들을 항상 책임져야 되는 운명을 가진 전산쟁이들 아니겠습니까? 해서 우리 100만 전산쟁이 분들도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. 제가 그래서 오래간만에 이제 업로드를 하는데, 주제를 무엇으로 할까 고민을 좀 하다가, 얼마 전에 이제 전국적으로 기록적인 폭우 문제도 발생했고, 특히 제가 있는 부산 같은 경우에는 폭우로 인해서 이제 사망사고까지 나면서 그야말로 이제 난리가 났었는데, 이런 재난재해 상황에서 우리는 또 서버, 시스템, 네트워크, 유저 등등을 책임져야 되는 전산쟁이의 입장이다 보니, 어떻게 하면 좀 재난재해 상황을 좀 예방하고 또 센스 있게 대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 한번 드려보면 어떨까 해서 이번 주제는 자연재해에 대처하는 IT 자세라는 주제를 잡고 여러분과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. 첫 번째로는 자연재해도 종류가 많이 있잖아요. 지진, 해일, 태풍, 폭우, 폭염 등등등등, 사실 종류가 여러 가지가 많은데, 그 중에서도 이제 항상 우리한테 때마다 돌아오는 것들이 있고, 그 중에서도 좀 IT 쪽에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를 생각해 봐서 좀 꼭지를 좀 잡아가지고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고요. 다음으로는 그러면 이제 사실 문제가 발생을 했으면 그 다음에 이제 대응을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고민을 해야 되는데, 그거에 대한 방법이 뭐가 있을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, 물론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예방책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하는데, 천재지변 하긴 하지만 사실 사람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조금만 더 고민을 한다면 피해를 더는 늘리지 않는 방법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이제 그 예방책에 대한 부분을 한번 얘기를 해보자 라는 부분으로 해서 이렇게 시즌별 자연재해, 대응책, 예방책 해서 이렇게 세 꼭지를 좀 잡아봤습니다. 본격적으로 좀 얘기를 하기 전에 이제 인터넷에서 좀 서치를 해봤어요. 그 전산실에 좀 재난 사항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진들이 뭐가 있을까. 제가 요 찾은 거는 이제 아마 이게 수해를 좀 입은 것 같아요. 지금 보면은 이렇게 흙들도 서버에 이렇게 껴있고 이런데, 진짜 이거 실제로 당하면 와 소리밖에는 못 나갈 것 같긴 해요. 저는 한번 경험이 있었거든요. 한번 경험이 있었는데, 요 상황은 거의 유사했던 것 같아요. 서버 네트워크 장비에 흙 다 끼고 해가지고 결국에는 재구성하긴 했었는데, 요런 거를 또 눈으로 안 본 분들도 있어서 제가 한번 발췌를 한번 해봤고요. 다음으로는 이제 그 누수 관련한 이제 사진을 좀 인터넷에서 찾아서 좀 발췌를 해봤는데, 이게 진짜 사진인지 아니면 합성인지는 모르겠어요. 보니까 이제 데이터 센터 같은데, 와 이렇게 진짜 물이 폭포수같이 떨어지면 아찔하네요. 생각만 해도 아찔한데, 과연 이런 일이 일어날까 싶지만서도 저는 유사한 케이스를 겪어봤었어요. 물론 이렇게까지 진짜 무슨 박연폭풍처럼 떨어지는 상황은 아니었고, 요 천정 부분에 왜 약간 그 재질이 골판지 재질 같이 돼 있는데, 이게 누수가 되면서 이제 물이 차가지고 이게 톡 떨어져 가지고 여기서 물이
범람을 하기 직전에 이제 저희가 발견을 해서 이렇게 막 위에다가 비닐 깔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아주 최악의 상황은 이제 넘어갔었는데, 살다 보니까 충분히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더라고요. 해서 이제 뭐 좀 그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이런 느낌이다라는 걸로 한 사진을 한 2장 정도 보여드렸고, 그러면 이제 그러면 제가 시즌별 자연재해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, 생각을 해보면 크게 이제 두 시즌이 가장 큰 것 같아요. 일단은 여름, 이제 겨울, 이제 뭐 특별한 그 시즌에 상관없이 봄, 여름, 가을, 겨울 언제든 나타날 수 있는 부분, 이렇게 한번 구분을 제가 한번 해봤는데, 여름 같은 부분은 이제 사실 제일 문제가 많을 수밖에 없죠. 뭐 장마, 태풍, 폭염, 하여튼 재해란 것들이 제일 많이 올 수 있는 시즌이 이제 여름에 이제 몰려 있다 보니까, 여름 그 시즌이 전산하는 사람들한테는 신경이 제일 많이 쓰는 부분 같은데, 여기 이제 이번에 저희가 장마가 제가 좀 찾아보니까 1973년 이후로 49일, 기록적이래요. 역대급이죠. 거의 30년 만에 거의 뭐 진짜 역대급으로 가장 긴 장마였다고 하더라고요. 그리고 이제 특정 지역들은 이제 집중호우가 나면서 완전히 막 물바다가 됐었잖아요. 그래서 이제 이런 여름에는 장마나 집중호우 같은 이런 물 관련한 부분들, 그리고 낙뢰.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관악구였던 것 같은데, 정전이 이제 나면서, 낙뢰가 치면 순간 정전으로 한 2,000가구 넘게 그냥 아주 셧다운이 다 됐었다고, 블랙아웃이 됐었다라는 그런 뉴스를 봤었거든요. 사실 이 낙뢰 때문에도 간간이 좀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. 특히 저희가 뭐 지방에 있는 지점들 같은 경우에는 약간 외딴 곳에 떨어지는 경우가 좀 있는데, 그런데 보니까 진짜 낙뢰가 쳐가지고 그 저희 전산 쪽 장비뿐만이 아니라 그쪽 시설하는 상전이 아예 나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. 그래서 이런 낙뢰 관련한 부분들, 그리고 이제 폭염, 뭐 이건 말할 것도 없죠. 여름이면 뭐 당연히 폭염 관련한 부분들은 뭐 안 나올 수가 없는 거니까. 그래서 이제 폭염은 이제 한 꼭지를 잡았는데, 다시 좀 디테일하게 얘기를 해보면, 이 장마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게 이 날짜가 길어지면 건물이 이제 노후화된 데에서는 누수가 안 생길래야 안 생길 수가 없어요. 그리고 예를 들어서 누수가 생겼는데 그것도 특별한 곳에만 집중적으로 왔다, 이러면은 이 건물 전체가 뭐라고 말해야 되나, 습기를 먹는다고 해야 되나, 그렇게 되면서 건물 자체가 좀 상태가 좀 안 좋아져요. 그러면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서버룸 위쪽에 아까도 이제 앞전에 이제 사진 보면서 말씀드렸지만, 천정 쪽에 누수가 조금씩 나던 게 집중호우 때문에 그냥 확 커져가지고 천정이 그냥 쾅 하고 전체가 다 내려 무너지면서 그 서버룸 위쪽으로 물이 아주 그냥 콸콸콸 쏟아질 뻔 했는데, 그래도 다행히 그쪽 시설관리팀이랑 빨리 얘기가 돼가지고 그 상수도 부분 뭐 잠그고 전체 전체 상수도 부분 잠그고 하면서 빨리 처리는 됐었어요. 그래서 이 장마나 이 집중호우 시즌에는 항상 그 서버룸들을 적어도 이제 하루에 한 번 이상은 꼭 방문을 하셔서 육안으로 좀 보시는 부분을 꼭 말씀드리고 싶고, 두 번째는 이제 낙뢰 관련한 부분인데, 이 낙뢰 관련한 부분들은 말 그대로 이거는 뭐 갑자기 막 꽝꽝꽝 하고 치는 거기 때문에 뭐 미리 예방하고 이런 부분은 좀 어렵겠지만, 적어도 이제 접지 부분들 있잖아요. 뭐 건물 지을 때 다 접지를 해놓는데 그런 거 이제 피레침이나 뭐 이런 것들 다 해놓으니까, 근데 사실 그건 뭐 우리 영역은 아니니까 시설 쪽에다가 낙뢰 칠 때 어떻게 대응하냐 이런 것들을 이제 미리 얘기 한번 해가지고 좀 문제가 안 될 수 있게 확인을 한번 해놓으시는 게 좋긴 좋을 것 같아요. 근데 사실 낙뢰는 뭐 어떻게 저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좀 사람이 할 수 있는 부분 제한적에서 좀 답답한 부분이 없지는 않은데, 그래도 뭐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순간 정전이 나더라도 이제 문제가
없게 이제 UPS 같은 거 준비해 놓고 이런 최소한은 해놔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맞고요. 다음 폭염. 이건 폭염은 뭐 그래도 올해는 뭐 장마가 길어가지고 폭염을 크게 뭐 느낄 새는 없었던 것 같은데 아주 뭐 짧게 왔다 간 것 같다라는 느낌이 많이 드는데 뭐 아닐 때도 많죠. 뭐 재작년 같은 경우 다 푹푹 쪄가지고 아주 혼이 났었는데 이게 전산실 온습도 체크하는 거 이게 요즘은 이제 기본으로 있어야 됩니다. 특히 이제 지점단들은 사실 우리가 매일 가서 볼 수도 없고 그 관리자들한테 해달라고 해도 안 해주거든요. 그러려면 기본적으로 이 온스토 계측기 갖다 놓고 문제 생기면 알람으로 날라오게 세팅 다 해놔야 돼요. 그리고 항온항 스키 체크 꼭 한 번씩 하시고 항온항 스키 없으면 저기 뭐 에어컨들 쓰시는 거 꼭 체크를 하시는데 기본적으로 가장 바쁠 수밖에 없는 게 7, 8월이잖아요. 이쪽 업체들이. 그러니까 한 5월에서 6월 사이에 한두 달 전쯤에 미리 사전 점검 받는 거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. 다음으로는 이제 겨울인데 한파, 동파. 이게 생기더라고요. 이게 날씨가 이제 너무 추워지면 특히 상수도관 같은 거 건물 구조상 이제 그 상수도관이 약간 외벽이나 아니면 바깥으로 돌출되는 경우가 뭐 흔하진 않지만 있는 것 같더라고요. 이게 동파가 되면 동파가 되고 그냥 바로 얼어버리는 게 아니잖아요. 그 안에 뭐 예를 들어서 상수도든 하수도든 뭐 기타 이런 그런 물 같은 것들이 들어가 있는 관이 터져버리면 그때부터 한번 이게 난리 나는 거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이 동파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혹시나 뭐 서버룸 근처에 있다면 미리미리 좀 체크를 해서 저쪽 시설관리팀과 얘기를 해서 뭐 미리 그 동파 방지하는 그런 그 약간 뭐라고 해야 되나 방열재, 단열재 뭐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. 그런 걸로 미리 좀 싸매서 문제 안 되게 좀 해놓거나 아니면 왜 우리 어렸을 때 많이 하는 거 있잖아요. 그 얼지 말라고 어머니들이 그 꽃길을 조금 열어놓는다든가 뭐 이런 것들 해서 미리미리 좀 미연에 방지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이 동파되면 좀 난감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동파 부분도 좀 신경을 써야 된다. 겨울이라고 해서 오히려 써보려면은 괜찮겠지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가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이 부분 좀 참고하시고요. 그 다음은 뭐냐 정전기인데 이 정전기는 왜 나와?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제가 예전에 서버룸에서 그 서버 이제 그 램을 좀 메모리를 좀 업그레이드 하는 작업을 했는데 갑자기 뭐가 파파박 하면서 이제 그때 그 한겨울이었고 직원이 그러니까 스웨터 같은 걸 입었었어요. 그러니까 정전기가 좀 많이 나는 상황이었죠. 근데 그거를 좀 인지하지 못하고 그냥 작업을 하는데 파바박 하면서 메모리를 손으로 잡았는데 그게 데미지를 입었더라고요. 그 짧은 순간인데 정전기 때문에 데미지를 입어가지고 뭐 부품을 뭐 다시 뭐 또 수급하면 되긴 하는데 일단 그 시간 맞춰가지고 다시 다 준비해 놓은 건데 또 엔지니어랑 그 날짜 잡아야 되고 공지해야 되고 이러면서 좀 두 번 일을 하는 경험이 있어가지고 이 정전기도 좀 무시를 못하니까 이제 우리 항상 항온항 스키 세팅할 때 보면은 뭐 온도는 뭐 22도에서 뭐 24도 해놓고 습도는 40에서 뭐 60% 상태로 뭐 해놓는다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. 말 그대로 이제 너무 건조하면 정전기가 많이 발생하고 결국에는 이제 저쪽에 그 서버나 장비단에 이렇게 데미지가 가니까 이 항온항 스키로 습도 항상 유지하고 왜 그 렉 중에 보면은 정전기 방지하는 약간 그 팔찌 같은 것들이 있더라고요. 그런 거 이용해 가지고 이제 먼저 정전기 그 쭉 접지해 놓으니까 그 렉 아래쪽에 접지를 다 해 놓잖아요. 이렇게 그러면 이제 요런 데미지를 안 입을 거니까 그런 거 스코 하나 좀 들여 놓으시는 것도 좋고요. 다음으로는 이제 해충 동물 하니까 이게 뭐야? 라는 생각이 있을 수도 있으실 것 같은데 제가 앞전에 얘기했듯이 이제 제가 이제 근무했던 그 회사의 지점 중에 하나가 이제 산 근처에 있었다고
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. 근데 거기에 이제 전산실의 위치가 뒤에 약간 바로 이제 야산 같은 거랑 좀 근접해 있어요. 근데 거기에 이제 환풍구가 하나 있었는데, 이 환풍구를 뭐 공사를 한다고 했나, 뭐 좀 더 큰 걸로 바꾼다고 했나, 뭐 그러면서 이걸 좀 뜯어놓고 난 다음에 그 작업자가 그 좀 마감을 제대로 안 해가지고 이렇게 구멍이 좀 생겼었어요. 근데 이쪽으로 이제 불빛이 있고 하니까 나방 같은 게 엄청 들어와가지고 우리 우리 서버룸 뒤에 보면 막 그 파워 서플라이 뒤쪽 팬 같은 데 있잖아요. 여기에 막 나방들이 막 껴있고 여기서 들어가고 해서 막 거기서 그러면서 쇼트가 나가지고 서버 나가고 막 이런 경우가 생긴 거예요. 아, 저도 이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싶은데 막상 발생을 하니까 아, 가능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해충 같은 것도 이제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전산실은 항상 서버룸은 이렇게 독립적으로 이렇게 좀 보호될 수 있는, 그리고 외부랑 차단이 될 수 있는 거를 주기적으로 관리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. 그리고 이제 동물은 뭐냐면 뭐 유사한 케이스였어요. 여기는 말씀드린 거는 이제 뭐 또 다른 지점이었는데, 거기는 이제 그 동네에 이렇게 고양이들이 겨울이었거든요. 고양이들이 많았었어요. 근데 이제 도둑 고양이들이 좀 많았는데, 마찬가지로 그때 거기 뭐 내부 인테리어 공사 한다면서 서버룸을 좀 열어놨다고 하더라고요. 이제 그 작업자들이 깜빡하고 이제 좀 문을 열어놨는데, 이제 이 서버룸 안쪽이 한겨울이다 보니까 바깥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따뜻한 거예요. 그러니까 고양이 2마리인가 들어와가지고 거기 와가지고 떡하고 있으면서 고양이들이 막 이렇게 발톱으로 우리 네트워크 케이블들을 다 끊어놔가지고, 아, 저희 오르나가지고 또 새벽에 한번 나간 적이 있어서, 이런 부분들이 우스울 수도 있지만 꼭 진짜 생길 수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 항상 염두에 두시고,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, 동물하니까 이제 쥐가 그 저희 그 지점 중에 하나가 이제 좀 가로로 건물이 긴 건물이었는데, 여기를 이제 네트워크 케이블링이 피치 못하게 외부로 좀 나가야 되는 상황이 있었는데, 여기를 중간을 쥐들이 갉아서 케이블이 단선이 된 적도 있었거든요. 그러니까 이거는 뭐라고 해야 되나, 이거 뭐 케이블을 가급적이면 외부로 안 빼는 게 좋고, 뭐 구조상 어쩔 수 없이 뺀다고 하면 그 몰딩이라고 그러죠. 뭐 몰딩하는 부분 좀 강성으로 좀 해가지고 이런 일은 좀 안 나게 좀 하는 것도 하나의 뭐 팁이라면 팁일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 12-1에는 일단 여기까지 해서 조금 줄이도록 하고, 나머지 이제 뭐 대응책에 대한 디테일한 부분은 12-2회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